예, 오늘은 이제 중부 여성발전센터에서 포토샵 강좌를 이제 새벽 컴퓨터 교실 이름으로 두 번째예요. 몇 년 전에 CS4 버전으로 수업을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교재가 바뀌어서 CS6으로. 현재는 CC라 그래서 CS6 다음에 CS7이 없이 CC라는 말이 나왔어요. CC가 2014년도에 CC가 나왔고 2015년도 CC가 나왔고 2017년도 CC 나왔고 그리고 올해 2018년도 CC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CC도 1, 2, 3, 4 이렇게 나가지 않고 걔네들은 이제 연도별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는 이제 CC 2017 버전을 써보세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사용하기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생소할 수는 있을 겁니다. 포토샵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쓰시면 돼요. 이상 없이 쓰시면 되고, 보통 이제 포토샵 책자 중에 우리 얇은 책 이건 얇고요.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 거기에 보면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이 뒤에 부록으로 들어있긴 해요. 한 달간 써보세요 맛배기로. 그거 쓰셔도 상관없겠지. 그거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서 쓰면 되죠. 요즘은 목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한 달씩 내서 쓰는 걸 써요. 월세 내듯이. 전세가 아니라 구매하기도 힘드니까 비용이 비싸서 월세로 내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냥 일단 써보시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상이 없으면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죠. 뭐.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을 실행했는데 여러분 댁에서 사용해 보시면 저는 지금 영문 버전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한글 버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어디 있는가 좀 찾아볼게요. 포토샵을 한글화 시키고 한글 영문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 넣어놨는데 여기 있다. 프로그램 자료실에 42번 자료에 가시면은 제가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셔서 42번 자료를 보시면 포토샵 영문 한글 변환하기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42번 자료. 제가 이 메모하는 내용도 그대로 공방에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 같으면 그때 메모하시고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될 수 있게끔 다 챙겨 드릴 테니까는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한글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글판으로. 근데 얘를 영문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토샵을 닫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기 C 드라이브에 포토샵에 보면 그러니까 C 드라이브라고 있죠.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도비에 CS6에 로컬스에 KOKR-에 서포트 파일즈에 여기 있네. 여기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이게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여기 보면 TW10428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이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면 돼요. 다른 거로 뭐라도 바꿔주면 돼요. 임의적으로요? 얘를 책에서 여기 제 인쇄물에는 H라고 뒤에다 붙여주세요 라고 고쳤거든요. 저는 이제 파일 따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건 영문판이고 얘를 뭐로 고치는 순간 얘가 한글이 돼버려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다시 포토샵을 제가 실행해 볼게요. 여기 보면 색상 설정 읽기, 뭐 환경 설정 읽기라고 해서 메뉴판이 여기가 한글로 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럼 여기 메뉴가 한글로 되는 거예요.
한글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를 뭐로 고치잖아요. 이렇게 뭐로 고치고 나면 그리고 나서 포토샵을 실행하면 여기 초기 화면이 영어로 쪼르륵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영문판이 되는 거예요. 포토샵은 그게 돼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안 돼요. 일러스트레이터는 한글판, 영문판이 따로따로 판매를 하나 봐요. 네, 포토샵을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빼놓고는 다 되더라고요. 그게. 선생님, 저희가 굳이 한글인데 영어로 바꾸고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네.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우리 책에는 한글판으로 돼 있죠? 네. 예, 한글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글판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예, 저도 그러면 한글판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 여러분 보시기 좀 수월할 테니까. 예. 예, 한글로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책을 사서 보시면은 다 영문 버전이에요. 그래서 영문을 바꿔놓고 하셔야 돼. 이 책은 사실은 학원에서 어린 학생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일반 교재예요. 그냥 긴문 교재, 기초 교재. 그러다 보니까는 한글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예요. 예.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뭐 이런 게 우리 책자에 나와 있고요. 교재 7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포토샵을 실행하면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일 윗줄 PS라고 써 있는 줄이 있잖아요. PS라고 써 있는 줄. 그 PS라고 돼 있는 줄이 포토샵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잠깐만요. 이거는 깜깜하죠? 그래서 일부러 흰색을 한 것 같은데. 자,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뭐 여러가지, 셀렉트, 뭐 필터라든지, 뭐 뷰라든지, 윈도우, 창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위에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메뉴 표시줄, 메뉴바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 혼자 공부할 때는 메뉴가 위에 있는지 그게 메뉴인지 뭔지는 몰라도 알아서 척척 클릭해서 쓰시면 되는데 실제 업무상에서는 책자에서는 뭐 어디 가서 뭐를 눌러보세요 라고 써 있거든요. 용어를 아셔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옵션바라고 있어요. 옵션바는 뭐냐면은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한 칸으로 돼 있어요? 두 칸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화살표 두 개로 돼 있는 오른쪽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왼쪽 가는 화살표, 오른쪽 가는 화살표 누를 때마다 바뀌거든요. 어딘지 찾아보셨어요? 예. 얘를 누르면 두 칸이 되고 어떨 땐 한 칸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칸을 보통 많이 써요. 왜냐면 아래로 쭉 내려가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옆으로 펼쳐놓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네모난 거 누르면 사각 툴, 뭐 선택 툴, 뭐 올가미 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자르기 도구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 지우개 같은 것도 있고요. 지우개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집게 같은 것도 보이고 페인트통도 보이고 펜촉 같은 것도 보이고 하잖아요. 이거 누를 때마다 거기에 연관된 기능들이 위에 떠요. 메뉴판 밑에 누를 때마다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는 이동 도구, 얘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그 뭐 이동 툴 누르면 이동에 관련된 거, 사각형 누르면 사각형에 관련된 메뉴, 올가미 이런 걸 누르면 올가미와 연관된 메뉴 이런 게 뜨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옵션 바라고 해요. 바는 작대기, 막대기를 바라고 하니까. 예. 그 다음에 도구 상자, 즉 왼쪽에 있는 거 우리 눌렀잖아요. 한 칸을 볼지 두 칸을 볼지 여기 있는 메뉴들을 눌렀지 않습니까? 기능들을 눌렀잖아요. 얘를 우리는 도구 박스, 툴스 박스, 도구 상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없는데 이제 이름을 파일을 하나 열어놓고 보면 그 파일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건 좀 이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에 보면 뭐 색상 견본 이런 말이 보이고 뭐 조정, 스타일, 뭐 패널, 채널, 패스 이런 말이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패널이라고 부르는 거죠. 패널. 오른쪽에 있는 거. 패널이라는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지금 뭐 미니 브릿지, 뭐 타임라인 이런 말이 보이는데 화면 밑에 여기 아래쪽에 어떤 작업을 아직 안 해서 그런지 뭐 잘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상태 표시줄이라 그래요. 상태 표시줄. 여러분 잠깐만 여기 한번 해보실래요? 편집. 두 번째 편집 눌러보세요. 그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환경 설정. 그럼 끝에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가 인터페이스. 그러면 검정. 흰색 이런 거 보이실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흰색보다는 검정색이, 흰색은 아니고 회색이지, 회색. 검정색이 나으실 수도 있고 색깔을 약간 회색이 나을 수도 있고. 컴퓨터에서는 흰색 배경을 틀어놓으면 눈이 부셔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스탠드를 켜요. 그러니까 주변에 형광등을 켜가지고 환하게 놓고 보고요. 컴퓨터 책상 위에 스탠드를 놔가지고 그 주변을 더 밝게 하거든요. 안 그러면 눈이 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을 꺼놓고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눈이 많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는 검정을 놓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회색을 놓는 이유는 회색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회색을 놓는 것 뿐이고요. 이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검정이 좋을지 회색이 좋을지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댁에서 작업하실 때는 주변에 불을 좀 밝혀놓고 하셔야 돼요. 껌껌하게 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안방에서 옆 사람은 자고 있는데 자고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나 혼자 막 컴퓨터 켜놓고 작업하려니까. 그러니까 불을 다 꺼놓고 작업하거든요. 그분 눈 상해요. 그래서 잠을 잘 시간에는 같이 자는 게 좋겠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밤을 새면서 일을 해야 될 때는 자는 사람 깨워서 내보내세요. 다른 데 가서 자라고. 그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서를 한번 열어보는 연습을 할 건데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시면 되고요. 파일에 가서 열기. 그러면 어디에 있다 우리는? 아까 내 컴퓨터 안에 다운로드란 폴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딨나요? 라이브러리도 아니고요. 컴퓨터로 한번 가보세요. 컴퓨터. 바탕화면도 아니고요. 바탕화면도 아니고 라이브러리도 아니고 컴퓨터에 가시면 C 드라이브 찾으셨어요? 그럼 저 밑에 보면 사용자 또는 유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텐데 거기에 저는 306 강사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306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용 말고. 예, 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라는 폴더. 다운로드 폴더. 거기 혹시 아까 우리 폴더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315-5403이라는 폴더 있는지.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서 실습 파일 1장 이렇게 여시면 돼요. 그리고 찾으신 분은 성당이라는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상단에 보면 상단에 성당.jpg라고 뜹니까? 성당이라고만 뜹니까? 성당.jpg라고 떠요. 16.7%라고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16.7%라고 보이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예. 누르면 보여요?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밑이 16.67%라고 보이고 문서 46.7MB 이렇게 써 있는데 맞습니까? 안 보이는데? 첫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폴더도 다 다르잖아 지금. 누구는 C 드라이브, 누구는 USB 메모리, 누구는 외장하드 다 환경이 좀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왜 16.7%냐? 100% 그림을 보려니까 화면이 너무 작아. 모니터가 더 커야 돼. 모니터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만큼 큰 모니터 같으면 해상도가 좋으면 100%로 쫙 보일 텐데 16.7%로 줄여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당연히 확대할 수도 있죠. 얘를 여기서 이 돋보기 그림이 어디가 있어? 돋보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게 원래 그림이야. 이게 원래 그림이야. 예. 원래 그림이 요만한 건데 얘를 너무 크니까 좀 작게 창에 맞추려다 보니까 16.7%가 된 거예요. 그리고 46.7MB래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착각착각 사진 찍잖아요. 그럼 그게 JPG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JPG. 예.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게 뭐야? 예. 세문서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도 좀 적어드려야 되겠다. 이미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JPG를 다른 말로 JPEG였어요 처음에는. 그다가 JPE 이렇게 세 글자로 쓰다가 JPE라고 쓰니까 불편하더라. 그래서 E자를 빼자. 그래서 JPEG나 JPG나 비슷하게 발음이 되더라. JPE 이것보다는. 지금은 JPG라는 이름으로 바꿔 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PNG도 있어요. PNG. 그 다음에 GIF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GIF는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 때 써요. 평상시 잘 안 써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상단에 보니까 성당.jpg라고 써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성당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이는 영역을 뭐라고 부른다? 작업창이라고 불러요. 작업창. 책에 써있어요. 캔버스라고 영어를 하죠. 영어로는 캔버스.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이 무슨 종이에다 놓고 막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 캔버스라고 하죠. 캔버스. 그러니까는 이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작업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맥이라는 컴퓨터 들어보셨죠? 맥킨토시, 애플에서 만든 그 맥킨토시를 기반으로 만들었었어요. 지구상의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계산을 위주로 컴퓨터가 작동이 됐었다가 이제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이라고 하는 8비트 컴퓨터를 만들고 IBM이라는 기업이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맥킨토시는 애플 컴퓨터는 주로 그래픽 쪽으로 나갔고 IBM은 그냥 사무용 계산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이제 두 개 나눠서 작업을 하다가 펜티움으로 가면서 386, 486 가면서 이제 펜티움으로 갔잖아요. 586이라고 안 하고 펜티움으로 가면서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포토샵을 돌려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포토샵이 이제 일반 우리 강의 PC용으로 포토샵이 개발돼서 판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양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왼쪽 8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왼쪽 위죠. 우리 여기 이동 툴, 이동 도구라고 있죠.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올가미, 그 다음에 빠른 선택 도구, 퀵 셀렉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다음에 자르기 도구, 크롭이라고 하죠. 스포이드, 그 다음에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뭐 이런 거 있고요. 브러쉬 붙이라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복제 도장이라고 되어 있네. 복제하는 건 클론이라고 하나요? 복사하기 붙여넣기처럼 복제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뭐죠?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 브러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레이저, 지우개, 그 다음에 페인트 통, 색깔을 이제 입힐 때 쓰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면 지우개를 갔어요. 지우개를 눌렀단 말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면 지우개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를 막 움직이면 지워져요. 지금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흰색으로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요 위에 지우개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어요. 13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큰 지우개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큰 지우개로.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거 큰 거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 난초 모양도 있어. 그러면 난초 모양으로 바뀌어. 막 보세요. 문짝에다 비벼내면 난초 그림이 막 생겨. 이런 것도 있고요. 뭐가 많아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럼 보세요. 성당을 베려놨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을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화살표에 있는 거 있죠? 선택 도구, 이동 도구. 얘로 바꿔 놓으셔야 돼. 그래 실수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올가미 툴 같은 걸 이용하면 막 올가미를 막 이렇게 씌울 수 있어요. 이렇게 올가미 씌울 수가 있는데, 이 올가미를 씌워 놓고 나서 작업이 끝났잖아. 그러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꼭 뭘 해라? 여기 이동 도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화살표 요거로 바꿔 놓으셔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성당.jpg 오른쪽에 하면 X가 있잖아요. X를 누르면 닫혀질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배려놨잖아요. 이걸 이대로 저장하면 큰일 나죠. 원본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오를 해야 되겠지. 그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름을 바꿔 놓으셔야 돼. 다음에 설명 또 드리겠고요. 그럼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야 하고 전 단계로 갈 수는 없나요? 그렇죠. 전 단계로 가죠. 전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지 않고요.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펜버스라는 창이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 허벌판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열기가 돼요. 이게 편하겠죠? 파일에 가서 열기 찾으려면 귀찮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컨트롤 O라고 써 있어요. 컨트롤 O. 그럼 컨트롤 O는 뭐냐면 키보드로 하는 명령이죠. 키보드로 가서 뭐 여기 보면 스위스 열기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얘는 25%로 열렸어요. 원래 그림이 이거보다 4배가 큰 거야. 가로 세로 4배가. 4분의 1로 줄여서 보인다는 얘기지. 예. 스위스는 이렇게 기차가 2칸짜리 기차가 다니네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이제 닫게 누르면 닫혀지겠죠. 이렇게. 닫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닫았으니까 가만히 닫혀졌겠죠. 만약에 막 건드려 놓고 닫기 누르면 저장할래 말래 물어보겠고요. 예. 자, 본래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에 포토샵이 들어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없었단 말이야. 누가 이거를 끌고 간 거야. 바탕화면에. 세상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기, 바닥에 뭐 바로 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면 바탕화면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아이콘이.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여기도 살아있잖아.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얘를 그냥 무조건 드래그해서 밖으로 끌고 온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설명해 줬어야 돼. 누가 설명을 해 줬어야지. 예. 그래도 뭐 어차피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다 아실 테니까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서 저는 여기다 넣어놨어요. 바로 이제 포토샵이 실행이 되는 거죠. 뭐 실행하고 닫기하고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얘를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 바탕화면에 뭐가 많으면 어떨까요? 일 못해요. 느려지는 것도 있는데 컴퓨터가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그렇게 뭐 피부로 느려졌다 안 한 걸 느끼지는 못해요. 사실은 과거에는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으니까 뭐가 많으면 느려지거든요. 요즘은 컴퓨터가 뭐 워낙 좋아져서. 그런데 총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 갔는데 싱크대에 막 딜이 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빨리 설거지해 놔야 되잖아.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은 사용 중일 때는 쓰지만 사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정리해서 넣어놔야죠. 수납장에다가. 그렇죠. 그것처럼 바탕화면은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다 뭐가 많이 있으면 보기 싫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써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펼쳐놓으니까 엉망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교육장에서는 그 자기만의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저장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어요. 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 불편하다.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세요. 여기는 개인이 혼자 독점해서 쓰는 기자재가 아닙니다 라고. 그래서 조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떠나서 일단 내가 편한 대로 앉아서 막 작업하려면 내 데이터를 갖고 다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9페이지. 뭐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또는 뭐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보니까 닫는 작업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편집에 가서 환경 설정에 가서 인터페이스에 가면 색상 테마를 진하게 할 건지 약간 회색으로 할 건지 요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여기 보면 뭐 파일 처리도 있고 성능도 있고 여러가지 성능 이런 거.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이런 성능을 체크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초보자는 잘 몰라요. 특히 게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환경 설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화면이 이상하게 보이고 게임이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자기 컴퓨터 시스템에 맞춰서 환경을 설정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는 뭐 커서라든지 뭐 투명도라든지 눈금자라든지 뭐 센티미터로 보이게 할 건지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초기 화면을 바꾸는 기능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안 건드셔도 돼. 뭐만 요 색상만 바꾸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최적화된 상태로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열기 눌러서요. 여기 누르셨잖아요. 여기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하면 아까 뭐 가면 이런 거 열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아까는 비어 있을 때니까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여는 거고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서 문서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이세요? 어딘지? 여기 파일 맵에 보면 여기 비어 있는 데 있죠? 회색 자리야.
여기 회색 자리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열기. 그래서 뭐 만년설, 그 만년설도 하나 열리고, 또 오른쪽 눌러서 문서 열기 눌러가지고 아까 뭐 성당도 열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언덕도 열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럼 지금 몇 개가 열렸어요? 한 4개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저 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아요. 열어놨더니 옆으로 펼쳐지죠? 옆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렇게 항목들이 옆으로 펼쳐지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조를 탭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찾아야 될지 탭 구조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은 11페이지 보시면은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열기 하실 때 어떻게 해도 된다? 얘를 선택하고 열기 누르셔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개를 열어놨지 않습니까? 왜 여러 개를 열어놨을까요? 첫째, 여러분 이렇게 여는 겁니다. 보여드리려고 열어놓은 거고요. 두 번째, 얘네들을 막 혼합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그러려고 열어놓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도 필요하니까 도구를 열어놓는 거잖아. 후라이팬이 필요하니까 후라이팬을 꺼내놓는 거잖아. 양념통들도 필요하니까 꺼내놓는 거잖아. 필요 없으면 안 꺼내놓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 닫아야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야지. 하나만 놓고, 나는 여기 있는 가면만 필요해. 그럼 가면만 열어놓고 쓰면 되고, 또 필요하면 또 열어놓고 쓰시면 되고, 이렇게 뭐 스위스 이렇게 열어놓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왼쪽에는 얘를 뭐라고 불렀죠? 아까요? 예, 도구 툴이라고 그랬죠? 자, 얘네가 두 칸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한 칸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두 칸이 보기 좋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나름이에요. 개인적인 나름인데, 이걸 하나로 볼지 두 개로 볼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창, 윈도우, 창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작업 영역, 두 번째 워크스페이스 가시면 기본값이 있고, 뭐 CS6의 새로운 기능, 3D 동작 뭐 여라고 있는데, 새 작업 영역이라고 있어요. 새 작업 영역,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자기 이름을. 저장할 겁니다. 그럼 요 위에 오른쪽에 자기 이름으로 된 이름이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막 건든단 말이에요. 이걸 막 건드려 이렇게 건드려 놓고 이걸 밖으로 빼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요렇게 이름을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이렇게 꺼내 놨지 않습니까? 그럼 꺼내 놓은 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쓰려고 꺼내 놓은 거니까는. 안 꺼내지는데? 이게 안 꺼내진다고요? 안 꺼내주시면 제가 뭐 잠깐만 볼까요? 여기 보면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창을 펼쳐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펼쳐놨는데,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 이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주방에 가시면 여러분 작업하기 쉽게끔 배열을 해 놓으시잖아. 여러분의 작업 공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이 와서 그 주방에 딱 갔더니 내 기본적인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된 거를 딱 클릭하는 순간 내가 설정해 놓은 것으로 쫙 보이는 거죠. 왼쪽에 후라이팬, 오른쪽에는 뭐 솥, 냄비 이런 게 보이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치면 어떻게 돼요? 필수로 돌아오면 되지. 필수가 기본값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더 하면 되고, 필요하면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뭐 스타일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설명드리면 되니까는. 이 책에는 그 작업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만들려고 하는 연습이 돼 있어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할 거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 컴퓨터를 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거지. 예, 그럴까봐. 예. 14쪽 한번 볼게요. 이제 가면 말고, 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 이름은 제목 없음 1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바꾸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폭이 얼마로 할 거냐, 뭐 644, 높이가 333, 해상도가 얼마, 뭐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800에 800, 여기 폭을 800으로 잡고 높이도 800으로 잡고 해상도를 얼마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72 이렇게 써 있나요? RGB 색상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배경색은 흰색. 예.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종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컴퓨터 상에서는 한 3분의 2를 보이는 거야. 3분의 2. 예. 잠깐만요. 얘를 한 최소화 버튼 눌러 볼게요. 포토샵을 최소화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이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그 바탕화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화면 해상도 눌러보세요. 화면 해상도 어떻게 뜨나? 1280에 전 800이라고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여기가 1600에 900으로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1600에 900으로 보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1600에 900으로 보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화면이 너무 해상도가 커지면서 글자가 작게 보이고요. 강사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 여러분에서 보이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포토샵에 있는 글자도 다 작은데 더 작게 보이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강사는 1280에 720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제일 큰 거로 하세요. 1600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일 거라 이렇게.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도 좀 잠깐 조정해 놓을 거니까는요. 예. 그랬더니 이 화면이 잠깐 여러분 보시는 화면하고 달리 더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어디가 좀 약간 깨져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해상도에 따라서. 가정에서는 해상도를 무조건 제일 큰 숫자로 바꾸시면 좋은 거고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새로 만들기에 들어갔을 때 픽셀이란 말이 나오고 픽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가시면 예, 폭이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폭과 높이가 무슨 말인지는 아실 테니까 뭐 걱정 안 하는데 픽셀이란 말은 뭐냐 이거지. 픽셀. 또 거기 픽셀을 눌러보시면 인치라는 말도 나오고 인치. 우리나라 인치 안 쓰잖아요. 미터법을 쓰니까 센티미터를 써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A4 용지에 맞춰서 A4 용지 가로 A4 용지는 가로가 297mm예요.
세로가 210mm고요. 그러면 센티미터로 해서 29.7. 그 다음에 높이는 21.0.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A4 용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로로 펼쳐놓은 거.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할 때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픽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픽셀은 여러분들 아시는 모눈 종이 있잖아요. 모눈 종이를 펼쳐놨다고 보시면 돼요. 가로, 세로 만나는 바둑판의 칸처럼 그 안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해상도가 있는데요. 해상도가 72라고 돼 있을 거예요. 기본값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300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더 선명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디카에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해상도를 얼마로 잡으실지도 설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00으로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서 편집하면 300으로 편집이 되는 거고 72로 설정한 거를 촬영한 거를 가져와서 편집하면 72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빈 종이에다가 내가 뭔가를 작업하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데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 편집도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가면 중에 요 왼쪽에 있는 가면만 잘라가지고 여기다 가져와서 꾸미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해상도를 72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72에 맞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해상도 72라는 건 뭐냐면 1인치에 말씀은 좀 알려드릴게요. 1인치에 72개 점을 찍었다. 1인치면 얼마입니까? 2.54cm죠? 약 2.54cm 되잖아요. 그 2.54cm 안에다가 스탬프 도장을 꽝꽝꽝 찍는데 72개 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럼 300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장이 좀 작아져야 되겠죠? 500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점이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찍히는 거니까 선명하게 찍히는 거예요. 선명하게. 근데 72보다 작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우리 교재 같은 사진 있잖아요. 이런 교재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거. 얘는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72로 작업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거를 큰 벽에다가 인쇄를 하고 싶은 거야. 건물이나 이런데 지하철 안에다가. 그러려면 숫자가 더 커져야지. 72가 아니라 300 이렇게 더 커져야 돼요. 그런 작업이 하는 게 있다더라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15페이지 보면 파일 이름을 우리가 이름 없는 거로 그냥 지정을 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로 세로 얼마 이런 거 하는 거 있었고 해상도 지정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저장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JPG냐 PNG냐 GIF냐 우리 책에 뭐가 또 있죠? PSD BMP. 근데 BMP는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BMP는요 압축을 안 해요. 갑자기 왜 압축 얘기냐? 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든지 우리가 디카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JPG니 아까 PNG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압축해 놓은 거예요. 원래 사진이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작게 압축을 해서 줄여놨단 말이야. 근데 포토샵에 실행이 되는 순간 얘가 쫙 하고 원래 크기로 돌아와. 그리고 막 수정하고 나서 저장을 하면 다시 압축된 상태로 저장이 돼야 돼요. 예. 근데 BMP는 압축을 안 해요. 압축을 안 하니까 어떨까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두부 있죠? 두부 압축해 보셨어요? 두부를 여러분 구매하실 때 두 가지 용도로 쓰세요. 첫째 용도는 국이나 찌개 집어넣을 용도냐, 두 번째는 만두에 넣을 용도냐.
여러분 만두에 집어넣을 두부는 사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기를 짜죠. 근데 저희 동네 재래시장에 가니까는요 만두용 두부를 팔아요. 작아질까? 그거는요 땅땅해요. 수분을 엄청나게 뺀 거예요.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두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 두부를 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기는 빠지는 대신에 압축은 대신에 두부가 터지죠. 압축을 하면 파일이 깨져요. 근데 PNG는 안 깨져요. PNG는 안 깨진다고. 그래서 PNG를 많이 써요. 제가 왜 주방 얘기하고 음식 얘기를 하냐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책자에는 이제 그런 말은 안 해놓죠. 여기 책에 보면 GIF는 용량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쓰는 거라서 좋다고 얘기되어 있고, JPG는 압축 방법으로 이미지 형식 중에서 가장 뛰어나는데 압축 손실 방법을 써요. 손실 압축법을 쓰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드는데 약간은 깨질 수 있다. 근데 PNG는 어떻다?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압축을 해도 안 깨져요. 그러면 우리 디카는 어떻게 될까요? 디카로 착각 찍으면 JPG로 저장이 된다 그랬죠? 이 JPG로 촬영을 하면 압축을 하면서 깨져요. 그러면 PNG로 촬영하면 좋잖아요. 착각 찍을 때마다 PNG로 촬영하면 되잖아요. 근데 PNG로 촬영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착각하고 나서 다음 사진 못 찍어요. 그러니까 JPG가 제일 빠른데 JPG 두 가지예요. 우리들이 아는 일반 JPG 말고 손실이 되지 않는 압축 방법의 JPG도 있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얘는 돈을 내고 써야 돼. 그러니까는 JPG는 그냥 손실이 되더라도 그냥 촬영하자. 단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손실이 꽤 됐는지, 이미지의 색깔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우리 사람 눈은 모른다고. 얘를 확대했을 때, 전문가들이 확대해서 봤을 때 손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이 되는 거지 우리는 잘 몰라요. 대신에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얘를 또 고칠 거 아닙니까? 편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자? PNG로 저장하면 손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많이 촬영하고 사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TIFF라는 말도 나와요. TIFF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거는 JPG, PNG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PSD라는 말 아까 있었죠? PSD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PSD는 포토샵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레이어라는 말 아세요? 레이어? 여러분들 그 시루떡 보셨죠? 시루떡. 네. 시루떡을 할 때 밑에 천을 깔고 보재기를 깔고 그 다음에 쌀가루 넣고 고무를 얹히고 쌀가루 넣고 고무를 얹히고 해서 켜켜이 쌓잖아요. 그 켜켜이 쌓는 과정을 우리 겹으로 쌓는다 그래서 레이어라 그래요. 옆에서 보면 돼요. 옆에서. 시루떡을 반을 뚝 잘랐을 때 옆에서 보면 쌀가루, 고물, 쌀가루, 고물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는 뭐가 보이죠? 고물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진은 위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만. 완성된 것만.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원래 이게 사진이 이건지 아니면 얘를 막 켜켜이 수정을 해서 이 사진이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PSD는 그런 과정을 저장해 놓은 파일이 PSD예요. 근데 PSD는 일반 컴퓨터에서 안 보여요. 포토샵을 열어서 보기 전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작업을 다 했단 말이야. 저쪽에서 결과를 보내달래. 그럼 PSD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뭐를 보내준다? JPG나 PNG를 보내주는 거예요. 완성된 사진을. 그럼 그 사람이 보시고 뭐라 그럴까요? 색깔이 좀 어둡네요. 조금 밝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해가지고 또 고치겠죠. 그래갖고 또 완성된 거를 또 보내주는 거죠. 과정을 보내주는 건 안 돼요.
그럼 내 노하우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안 보내줘요, 절대로. 예. 자, 아까 저거 하나 열어볼게요. 저 성당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를 막 고쳐볼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지우개 같은 걸 선택해서 막 고치면 어떻게 되죠? 성당이 배렸죠. 여기 지우개를 이용해서 위에 보시면 지우개 크기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자 보세요. 얘는 주변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지워지는 반면에 지금 지우는 거는 주변이 어떻게 돼요? 약간 뭉개지듯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막 건드렸어요. 얘를 그대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이 지워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정확히 잘 고쳤다 하더라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성당이라고 안 하고 성당 뒤에다가 클릭하고 뭐 괄호 열고 편집이라고 이렇게 보통 쓰지. 예. 글이 저장하고 나서 여기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저장 한번 놨더니 뭐 이미지 옵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가장 크게 해주세요. 작게 하지 마시고, 얘는 작게 하지 마시고 가장 큰 숫자 오른쪽으로 쭉 당기세요. 오른쪽으로 쭉 당기세요. 그 저장하시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또 고칠 거 아닙니까? 뭐 색깔을 바꾸던 뭐를 하던 간에 막 색깔을 바꾸던 막 고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 놓고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다시 이름 바꿔서 저장한 게 아니라 그냥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막 건드려 놨으니까 망쳤잖아요. 망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죠. 컨트롤 키 누르고 Z를 누르면 여기 있네요. 컨트롤 Z가 아니라 Alt 컨트롤 Z네요. Alt 키 누르고 컨트롤 Z. 그럼 전 상태로 돌아가거든. 편집에 가시면 저 위에 이전 상태, 이전 단계라 그래서 Alt 컨트롤 Z라고 있어요. 키보드 왼쪽에 몰려 있잖아요. Alt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왼손 가지고 다 3개 누를 수 있어요. 오른손 왼손 같이 가지 마시고 왼손만 갖고도 하는데 3개를 누르려니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안 고쳐졌어. 안 고쳐졌다고.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50단계까지 고칠 건지 20단계까지만 고칠 건지 5000단계까지 고칠 건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기본값으로 해놨더니 한 20단계까지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못 고쳐. 되돌릴 수가 없었다 이거지 이제. 제한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아까 원래 파일이 있었잖아. 그 풀러서 다시 작업해야지 뭐. 만약에 망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 1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돋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돋보기. 왼쪽에 가보시면 돋보기 그림 있잖아요. 손바닥 옆에. 얘를 클릭하고 이 그림에다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커져요. 화면이 커져. 우와, 이렇게 선명한 사진이었어. 이렇게 선명한 사진이었어. 예. 그리고 나서 저 위에 손바닥 그 이동 툴 있잖아.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 툴이 아니라 손바닥 그림을 이용해서 움직여도 돼요. 돋보기 왼쪽에 보면 손바닥 그림 있잖아요. 얘를 움직이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또 움직이면
예, 확대된 그림이 일부만 보이니까 화면에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야자수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담벼락도 볼 수 있고 계단도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돋보기를 이용해서 확대할 수 있고 축소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돋보기에 가보시면 돋보기 클릭하셨잖아요. 다시요. 그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되죠? 계속 확대가 되죠? 저 위를 보시죠. 위 옵션 바 여기 보면 빼기 표시가 있을 거예요. 빼기 밑에 돋보기 누른 상태에서 위에 보면 더하기 말고 빼기도 있거든요. 빼기 누르면 이제 누를 때마다 줄여들어요. 아까는 확대해서 봤잖아요. 이번엔 축소해서 보는 거죠. 더하기냐 빼기냐. 그러니까 이 돋보기 기능에 대한 옵션은 위에 있는 거죠. 옵션 위에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가지고 확대해서 보다가 다시 원위치 하려면 빼기 눌러서 물론 Alt키 누르고 누르면 Alt키 그냥 누르면 더하기 확대가 되고 Alt키 눌러서 누르면 빼기로 돼요. 우리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키하고 알터네이터라고 하는 알터네이터 키 두 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 거는 누르지 마세요. 오른쪽 거는 작동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만 누르시면 돼요. 계속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게끔 그렇게 바뀌니까. 예. 자, 여기 돋보기라는 데 가서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돋보기 그림 있잖아요. 돋보기 그림 왼쪽에 돋보기 툴이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보다가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100%로 가요. 제가 이걸 막 확대해다 보다가 너무 크게 확대를 해놨어. 지금 요거 보이세요? 여기 네모 보이세요? 이 네모 하나가 픽셀이에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다가 돋보기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100%로 돌아온다고. 근데 Alt키 누르고 다시 클릭을 하면 좀 더 축소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까 16.7%라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축소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지금 19쪽에 그런 말들은 다 적혀 있어요. 19쪽 상단에 보시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돋보기 상태를 클릭을 하면 확대된 게 아니라 축소된 상태로 작동이 된다라는 거는 책에도 써 있죠. 그렇죠? 예. 오늘 첫날이라서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많은 내용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이 14번 설명하게끔 돼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14개.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하되 한 주에 하나씩 하고 또 여러분 댁에 가서 복습하셔야 되는데 복습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진짜 안 하더라고 복습을. 그래서 여기서 복습 차원에서 다 하고 갈 수 있게끔 다음날 오시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잠깐 하고 그날 반복해서 또 학습을 하고 그래서 댁에 가서 복습을 안 하셔도 될 수 있을 정도로는 해드릴게요. 반복해서 대신에 복습을 하시면 더 좋고요. 더불어서 이 책 말고 여러분 댁에 포토샵 책 두툼한 거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책을 갖고 더 공부하셔도 돼요. 필요한 재료들은 다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는데 불편함 없게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끝에 가서요. 닫으시면 저장할 겁니까? 아니요. 그럼 뭐 한꺼번에 다 닫혀지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오늘 첫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